헬릭 스미스가요 드디어 DPN 임상 3 이상이 첫 환자가 투약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헬릭 스미스 주가가 3만원 넘어서 주가도 굉장히 화답을 했죠. 근데 이제 주주분들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2만원대 가면 또 2만원대 가니까 굉장히 걱정됐는데 또 3만원 가면 이것도 거품이라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물을 타야 되나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적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이 DPN 3 이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이 임상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가질 만한지, 이번 임상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이 헬릭 스미스가 이번에 진행하는 임상이 어떤 임상인지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헬릭 스미스가 혼용 이슈가 나왔을 때 팍스넷에서 헬릭 스미스와 관계자랑 인터뷰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헬릭 스미스 관계자가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뭐냐면요, 이제 3일상의 일부, 바로 이거는 혼용 이슈가 나왔던 임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3일 비상, 여러분들 3일 비상이 뭔지 아시나요? 3일 비상은 뭐냐면 3일상이 5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9개월까지였는데요, 이 3일 비상은 여기서 9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100명 정도로 추려서 3개월을 더 연장해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까지 안전성과 효능성을 확인한 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같다라는 거죠. 3일상에서 3일 비상이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헬릭 스미스 관계자가 한 말을 보면 3일상의 일부, 그리고 3일 비상, 그 다음에 이번에 진행하는 3일상까지 3개의 임상 데이터를 모두 BLA에 활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다? 우리는 헬릭 스미스 관계자가 말하는 3일상의 일부가 어떤 일부인지, 어떤 지표를 얘네가 일부라고 콕 집었는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일 비상은 지금 딱히 언급한 게 없죠. 그럼 3일 비상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그래도 3일 비상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환자 투약이 시작한 3일상에 대한 디자인을 보면서 과연 이 3일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런 거죠. 보통 임상 2상에서 임상 3상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하죠? 임상 3상과 임상 2상의 디자인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군이 똑같다거나, 아니면 투약하는 용량이 똑같다거나, 아니면 투약하는 횟수가 똑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임상 2상과 3상이 거의 똑같은데 사람의 환자 수만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 임상에 대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3일상과 이번에 진행하는 임상 3일상이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하는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3일상과 3일 비상에서 프레가발린과 가바페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가 우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조건이 그대로 3일상에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간다라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요, 0일차, 14일차, 90일차, 104일차에 각각 종아리에 16회씩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엔젤시스는 주사죠.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진행하는 3이상입니다. 근데 보시면 0일, 14일, 90일, 104일 똑같죠? 내 약을 맞는 간격 일수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자고요. 여기 어디 맞았죠? 종아리입니다. 종아리에 맞았는데 여기는 어디 맞죠? 바로 이 비복근이 종아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치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및 왼쪽이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쨌든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세 번째, 용량을 똑같이 맞냐? 여기 보시면 용량이 얼마죠? 0.5ml죠. 그러면 자, 이번에 지난 3일상도 용량이 얼마인가요? 오른쪽이나 왼쪽 각각 맞으면 0.25기 때문에 어쨌든 총 용량이 0.5ml예요. 그 말은 뭐다? 지금 임상 3일상과 3일 비상에서 나온 어쨌든 투약이나 그런 조건을 똑같이 임상 3일상에서 진행한다. 조건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번 임상 3일상 조금 기대되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요, 이건 뭐냐면 1차 지표와 2차 지표예요. 여기 보신 게 이제 임상 3일상,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번에 진행하는 3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미성과 임상학적 유의미성 통과되면 그 약은 FDA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지표로 보는 가장 중요한 커트라인에 대한 조건이 바뀌었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만약에 이게 바뀌면 그러면 헬릭 스미스 이번 3일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게 바로 임상 3일상 혼용 이슈가 나서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말한 임상인데, 여기 보시면 1차 결과 측정이 뭐냐면 3개월에서 평균 통증 점수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근데 바로 두 번째 1차 지표가 두 개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균 통증 점수가 50% 이상 감소한 결과, 이 부분을 통계 치료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3개월이 잣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지표가 3상에서는 2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번 3이상을 봅시다. 평균 통증 점수의 변화를 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바로 180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3일상에서는요 3개월이 판단하는 지표였다면 이번 3이상에서 6개월로 3개월이 더 연장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연장했을까요? 6개월치에서 데이터가 더 좋게 나왔으니까 헬릭 스미스가 전략적으로 이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차 결과 지표를 한번 보자고요.
2차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많이 달라졌죠. 임상 3일상에서는요 2차 지표를 6개월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평균 통증 전수 변화가 똑같은데 3개월을 한 게 1차 지표였고 2차는 6개월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3일상을 보자고요. 안전성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우수한 양입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2번과 3번이 중요한 건데, 엔젠시스에 대한 세포 반응 가능성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TNA 알파, 인터루킨 1B, 인터루킨 6, 인터루킨 4, 인터루킨 10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TNA 알파 같은 건 대표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발하는 인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TNA 알파가 많이 있으면 통증성 당뇨병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통증이 더 심하다라는 그런 로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TNF 알파가 엔젠시스를 맞고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에 맞춰서 얘네가 통증이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인터루킨 10이나 인터루킨 4 같은 경우는요 면역 부분이 활성화되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세 번째 보시면 HGF, 헬릭스미스를 투자하는 주주분들이란 바로 이게 재생의학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만약에 HGF가 항체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완치 가능성이 있다, 이 로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2번과 3번을 함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염증을 유발하는 TNA 알파도 있지만 인터루킨 4나 인터루킨 10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루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면역도 잘 형성이 되고 HGF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완치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엔제시스가 강력하게 이 통증성 당뇨병과 신경병증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로직으로 밀어붙일 근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과 3번도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2번과 3번은 내가 상업적을 볼 때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보다도 더 우수함을 나타나기 위한 강력한 상업성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 2번과 3번을 저는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인상에서는 달라진 게 뭐다? 판단하는 잣대가 6개월로 바뀌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환자를 내가 모집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헬릭스미스가 이번 엔젠시스 DPN 3인상을 할 때 내가 환자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모집하겠다라는 기준,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제외하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통증성 당뇨병성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조건에 안 맞으면 얘네는 우리 임상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제 기준까지 둔다라는 거죠. 그렇게 깐깐하게 임상 기준을 설정해서 임상을 진행해서 FDA 승인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준이에요.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연령입니다. 연령은 18세에서 75세였죠 지금 보시면 역시나 여기 위에 있는 게 3일상이고요 여기 아래 게 3이상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진행했던 임상 혼용 이슈가 있었던 걸 보자고요. 연령은 뭐 거의 똑같죠. 18세 이상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요, 10% 이하죠. 3번과 똑같죠. 헤모글로빈이 10% 이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번까지만 해도 조건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크리닝 최소 6개월 전에 양쪽 하지에 양측 통증성 DPN의 문서화 진단. 그럼 이 말은 어딨냐? 여기 보시면 5번에 나와 있죠. 양쪽 하지에 통증성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진단. 근데 여기는 보면 뭐 조건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번이 나와 있죠. 최소 6개월 동안 하지 통증. 그러니까 5번과 6번을 엮인 게 바로 4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까지만 보면 이 4번까지는 이 6번까지는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 바로 이 7번 초기 스크리닝에서 VAS 점수가 40점이 넘어야 이런 부분이 이제 통과를 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죠.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스러운 DPN, 가바펜틴 또는 프레가발린을 제외하고 안전된 용량 약물에 대해서 사전 동의 절차 완료 전 3개월 동안 총 용량의 50% 변화가 정의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임상 3일상은요 500명이었잖아요 근데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받았고 사용한 사람도 다 받았어요. 그게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3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 제외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리카나 뉴론틴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만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우린 여기서 뭐냐면요, 이 임상 3이상은 이 지금 7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7번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가 비슷하기만 한다면, 나머지 조건이 유사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3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바로 이게 혼용 이슈가 나왔던 임상 3일상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헬릭스미스가 그때 발표한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4개나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자고요. 임상 3일상은요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요, 모든 게 임상학적으로도 의미가 없었고 통계학적으로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임상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위약군과 엔제시스 효능을 맞았을 때 이 차이, 이거를 델타 값이라 그러는데요, 이 차이가 굉장히 미비했죠. 그리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역시나
하나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ITT 500명에 대한 이 데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신뢰성이 있죠. 왜냐면 어쨌든 혼용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본다면 엔젠시스는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투자자로서는 꼭 참고해야 될 데이터는 맞아요. 근데 앞으로 내가 BL의 데이터를 참고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마 전혀 쓸모가 없을 겁니다. 실패했으니까요. 그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게 438명입니다. 여기서 좀 줄었죠. 이게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혼용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혼용이라고 거의 확실시되는 사람의 환자 숫자를 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3개월, 6개월에서 통계적 유의미성과 임상학적 유의미성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혼용이 없었습니다. 그죠? 혼용이 없었죠. 그럼 이 데이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바로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요.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보시면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 그러니까 뉴론틴과 리디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이에요. 인원도 꽤나 훌륭합니다. 224명을 진행했고요. 3개월 차, 6개월 차 모두 임상학적, 통계학적 모두 다 유의미성을 입증을 했죠. 3일상에서 혼용 이슈가 나온 데이터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데이터는 이겁니다. 이 네 번째를 보자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통증 감소 효과가 탑3.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가 볼 때 관리가 잘 된 사람만 뽑아서 통계치를 낸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서 통계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이 자료들 가지고 있을 건데요. 바로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24명의 이 3일상 데이터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원래 임상 3상만 우리는 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대뜸 3일 비상을 발표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헬릭 스미스가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 대단한 큰 성공이라고 말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엄청나게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임상 3상이 제가 앞서 본 데이터가 9개월까지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헬릭 스미스가 FDA한테 말해서 장기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3개월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12개월까지 임상을 진행한 거예요. 근데 이 3상과 3일 비상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3상에서 진행했던 임상 사람들 중 9개월이 지나면 딱 끝난 거잖아요. 9개월이 안 돼서 아직 안 끝난 사람들만 얘네가 101명을 추려가지고요, 다시 그냥 3개월을 더 지켜본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환자나 이런 조건들이 모두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NCT가 독립으로 부여는 되기는 했지만 환자를 따로 모집한 것도, 따로 임상시험센터에서 진행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임상 3일상과 3일 비상에서 나온 결과가 거의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결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3일 비상에서 진행했던 임상이에요. 여기서도 4개의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 4개 중에요, 어떤 걸 우리가 제일 유사하게 봐야 되냐면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체 100인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는 어떤 인원이 섞여 있냐면요, 가바펜틴과 프레가바닌을 섭취한 환자 수가 거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시나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장 중시해야 돼요. 앞서 보셨지만 3일상에서도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결과와, 그리고 3일 비상에서도 이 프레가발린과 뉴런틴을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번에 진행하는 3일상이 바로 가바펜틴과 리디카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3일상을 바로 이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보면요, 3개월 차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6개월 차에서는요,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9개월, 12개월까지 달성했죠. 델타 값도 1.3, 1.2, 1.5가 나왔죠. 이 1.3이 뭐냐면 위약을 먹었을 때와 이 엔젠시스를 맞았을 때의 데이터의 차이를 말해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3, 1.2, 1.5 이 수치가 아직 경쟁 약과 비교할 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53명을 대상으로 한 3일 비상에서는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 숫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는 임상학적 효과도 매우 우수했고 통계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했다. 그래서 세 번째 3상도 프로토콜을 헬릭 스미스가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헬릭 스미스가 혼용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기자회견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소규모 임상을 추가적으로 3번 진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번에서 3번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임상 3일상이 끝났죠. 그 임상 3일상을 이번에 시작했고 세 번째 3상도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헬릭 스미스가 내뱉은 말을 다 지키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체됐을 뿐이지만 어쨌든 간에 헬릭 스미스는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는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사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하죠? 임상 3 이상이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임상 3 이상과 임상 3상을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하나? 똑같은 조건이라면 만약에 지금 임상 3 이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임상 세 번째 3상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자고요. 1차 평가지표가 주평가지표인데 첫 주사 6개월째 통증 있기를 측정된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 통증의 감소 효과를 측정한다.
똑같죠. 이번 3이상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임상 3상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어쨌든 임상 3일상을 볼 때면 모든 조건은 거의 똑같다. 근데 달라진 건 뭐다? 이제 뉴로틴이나 리리카를 먹지 않은 환자군만 대상으로 3이상을 진행한다. 그것을 볼 때 나머지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3일상과 3일비상에서 나온 데이터를 볼 때 3이상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3상도 똑같은 프로토콜을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헬릭 스미스를 조금 이제는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헬릭 스미스는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임상 스태프와 환자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요 일주일간 교육 후 임상에 참가하도록 했대요. 해당 프로그램은 정확한 통증 기록과 위약 효과 방지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이미 통증 임상 시험에 사용되어 그 효과를 검증된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를 볼 때 원래 검증된 방법인데 그전에는 헬릭 스미스가 안 한 것 같아요. 자신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이 통증에서 한마디로 다 하는 임상의 방법을 이번에 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한 통증 측정에서 전자다이어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철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총괄할 제2의 CRO도 두었다. 이 CRO는 통증 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서 통증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 보면 제2의 CRO도 두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혹시나 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검토한다는 거거든요. 돈을 더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헬릭 스미스가 혼용 이슈가 나왔을 때 말했던 것을 굉장히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헬릭 스미스가 그 당시에 우리한테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죠? 임상당 150명에서 200명을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임상 몇 명이죠? 152명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3일 비상처럼 3개월을 더 연장해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더 볼 거고 재생의학까지 그 부분까지도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250명이에요. 이 부분이 지켰죠. 그리고 임상당 5개에서 10개 사이트에서 진행한다고 했죠. 근데 무려 15개입니다. 15개에서 진행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같은 의사가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숫자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더 적어지는 건 더 밀접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사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상 사이트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5개에서 10개보다도 더 많은 15개에서 진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번 임상은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나 지금 위에 보셨지만 통증 다이어리나 그런 부분 제2의 CRO 다 도입했죠. 역시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부분은 완벽하게 지금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자고요. 통증 감소 효과를 명백하게 확인하는 전략을 구사 180일 통증 감소로 1차 지표로 한다라고 했고 지금 보시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 복용 환자를 제외하는 부분을 고려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앞서 보셨죠? 3 이상은 이것을 먹은 환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재생 효과를 증명하는 장기 임상 진행 이것은 아마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최고 미국 임상 조직 재구성 데이터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방안 동원 뭐 제2의 CRO나 이런 것들 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지금 헬릭 스미스가 그때 했던 약속을 모두 다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3일 우리가 잘 모르면 이 헬릭 스미스를 실패했다라고 깎아내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데이터를 보면 임상 3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3일상과 3일 비상에서는 매우 우수한 데이터가 나왔고 그 데이터는 이 데이터로만 우수한 게 아니라 경쟁약이라고도 어쨌든 큰 범위 안에서 볼 수 있는 리리카나 뉴론틴의 약과 그 데이터값 범위 안에서 놉니다. 근데 효능 부분에서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안전성 부분에서는 압도적이고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헬릭 스미스는 우리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